반갑습니다. 오늘 2차 방정식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한번 접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보는 수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있는 내용 말고도 여기 쌤이 노란색으로 적은 거 보이나요? 2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 엄밀히 따지면 원래 고등학교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뀌기 전까지 여러분들 선배는 많이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과정 바뀌면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좀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지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뭐 그냥 너네가 이렇게 풀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문제를 또 낼 수도 있으니까 요 내용까지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근이 문자로 주어질 때 시계값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 봐봐요. 2차 방정식이 있어. 요게 한 근을 x는 p래. 원래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p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두 근을 막 둘 다 구해놓고 누가 p지? 막 이러고 있을 게 아니죠. 그리고 그 p를 구해놓고 여기다 직접적으로 뭐 제곱도 해보고 대입을 하는 형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거냐면 우리가 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근이라는 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입니다. 즉, 그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 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해서 이렇게 가볼 거야. 근을 p라고 했으니까 여기 x값에다가 p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5는 0이다라는 이 식이 성립이 돼요. 그죠? 자, 이게 성립이 되는 상황에서 요걸 가지고 밑에 있는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해보는 거야. 뭘 어떻게 해? 봐봐. 이 꼴이 조금 비슷한 거 눈치챘습니까? 여기서 p제곱 마이너스 3p의 값을 원하는데 p제곱 마이너스 3p만 놔두고 나머지를 이항시키면 뭐야 이거? 그냥 바로 5가 나온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답은 5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값 역시 5라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건 얼마야? 6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요런 예제 말고 3번이라고 쌤이 조금 다른 예도 한번 적어봤는데 봐봐. 이렇게 이항된 식을 적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복잡한 식을 정리해 보시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존에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5는 0 이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걸 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0이에요. 여러분들 0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간단한 값이죠. 0의 묘미가 뭐냐면 어떤 수에든 간에 곱해줘도 0을 곱해주면 항상 0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자. 3차가 나왔는데 봐봐요. 거의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0이라는 걸 이용을 해줄 거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얘가 0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갈 거야. 원래는 p의 세제곱이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 p제곱밖에 없으니까 앞에 뭐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어야 될까? p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개했을 때 p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3p제곱 마이너스 5p 다 여기까지 지금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6만 이렇게 딱 적어준다면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이 적은 값이 0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는 거는 얼마입니까? 6.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요거는 쌤이 이제 예를 들려고 조금 쉬운 예를 들어둔 건데 여러분들이 이 값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차수가 높은 식을 간단하게 낮춰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뭐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온다면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유형 가보자. 보니까 앞에 1번 유형이랑 거의 똑같네. 자연스럽게 한번 대입도 한번 해보고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값을 구하라네. 보면은 지금 일단 p가 0이 아니라는 건 자명합니다.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꼴로 이거를 어떻게 변형할지만 곰곰이 고민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들아, 요게 조금 눈에 거슬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 문자가 일반적으로는 분모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도록 식을 고쳐주는 거야. 밑으로 문자를 넣어주려면 나눠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 있는 식의 양변을 p로 한번 나눠봅니다. p로 나눠보면 p 마이너스 4 마이너스 p분의 1은 0. 오!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 물어보는 형태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4만 이항시켜주면 딱 나와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답은 4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서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공부를 하고 여태까지 문제를 풀어왔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돼. 1번에서 요 놈을 구했으니까 p-p분의 1을 무엇해야 이런 꼴이 나와질까? 제곱해야 나와지겠죠? 그리고 제곱하면 요놈과 요놈 나와지는데 요걸 전개했을 때 그 가운데 항이 얼마가 나왔는지 기억을 해봐야지. 요거 전개하면 가운데 2라는 값이 나와지죠. 요거 곱하고 2배니까. 오케이? 자, 2가 나왔으니까 이 2가 없어져야 돼. 마이너스 얼마? 2. 뭐 물론 잘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은 쉽게 그냥 바로 작성을 또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마무리하면 끝나죠. 요게 4니까 4의 제곱 16 빼기 2 답은 얼마라고 구할 수 있어? 14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쌤이 126페이지에 있는 유형을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책에는 없고요. 따로 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설명을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는 얘기를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낯설지는 않을 거고, 요렇게 잡아줬을 때 요 두 근에 대한 합과 두 근에 대한 곱을 자, 개수와의 관계라고 했죠. 여기서 개수라고 한다는 것은 A랑 B랑 C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A, B, C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예요. 자, 바로 한번 적어볼게요. 두 근의 합,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것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적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자꾸 베타 A분의 C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요걸 보이는 방법은 그냥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금방 끝나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보고 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두 근을 근의 공식을 표현을 해준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지죠? 자, 이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따로 한번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적었을 때 이거 두 개를 실제적으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두 개 더해봐봐. 두 개 더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에 있는 이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가 없어지네. 그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2A분의 요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고요. 2가 약분되면 쌤이 조금 전에 적어놓은 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나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해서 이런 공식이 하나 나와지는 거고, 두근의 곱은 이거 두 개를 실제로 곱하는 거야. 근데 어렵지가 않아 별로. 봐봐, 두 개 곱하면 분모가 4a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곱할 때 쌤 저 복잡한 걸 언제? 근데 봐봐, 마이너스 b라는 놈과 루트, 마이너스 b라는 놈과 루트의 곱이니까 이거 합차죠. 합차 공식 쓰면 앞에 거 제곱해 보세요. 얼마야?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그냥 그대로 풀리고 이렇게 나와지잖아. 그럼 얘네 되게 깔끔해진다? 얘네 없어져. 4a 제곱분의 4ac인데 4a 하나씩 약분되면은 a분의 c 이렇게 간단하게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해서 공식을 저런 식으로 이제 보여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만들기 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쌤이 잠깐 언급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식이 이렇게 나와질 거란 말이야. 그래, 최고차함계수 a니까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전개했을 때 ax 제곱, 그지? 요거 묶어놓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 x의 개수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근데 그게 여기 있는 x의 개수랑 같아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요 놈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되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케이. 자, 요거를 이제 외워두고 어차피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가면 좋아요. 알겠죠? 나중에도 또 쓰이니까. 요 상황에서 공식도 이제 외워야 되고, 쉽게 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a라는 값이 분모에 공통으로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두근의 합은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b예요. a가 1이라면 그냥 얼마야? c라는 거야, c. 따라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두근의 합은 x의 개수 부호 반대이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바로 상수항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되겠니? 자, 그럼 요게 이제 실제로 성립하는지 식을 써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연습을 하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여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구할 수 있죠. 이게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 값은 4 또는 x는 얼마? 1 이렇게 나와질 수 있지. 그러면 두근의 합은 5고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시켜보란 말이야. 자,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 자리가 여기 1이죠. 1.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b 해서 요렇게 나와지겠고, 얼마가 됩니까? 5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었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은 x의 개수의 부호 반대인 애가 두근의 합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몇 번 다뤄봤잖아. 2차 방정식 만들기 할 때. 그런 연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바로 상수항값이 두근의 곱이라고 또 여기서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하면은 이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얘는 잘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126페이지에
필기를 해주고요. 잠깐 멈춰놨다가 필기하고 쌤이랑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의) 12번을 쌤이랑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의 개수랑 상수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두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하나하나씩 잘못 보고 문제를 풀었대요. 뭐 수학 문제 늘 이렇죠. 자, 민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근데 두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2차 방정식 만들기도 배웠고 오늘 근과 개수와의 관계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돼. 두근이 -4랑 7이 나왔지? 그럼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언급하기를 x의 개수에는 두근의 합에 대해서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이거 두근의 합을 구해봐봐. 두근의 합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실제로는 3이고요.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a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보면은 실제로 두 개 곱해볼래요? -28이 나오고 그게 여기 있는 상수항과 완전히 같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고생스럽게 두 개를 구했는데 민재는 x의 개수는 잘못 봤다라고 하네요. 여기 a를 잘못 보고 푼 거니까 얘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b가 -28이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자, 지금 요걸 쓰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알고 가면 뭐 적재적소에 이제 문제를 또 알맞게 풀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푼다면 이거지. -4랑 7이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7은 0.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28은 0. 자, 요렇게 되고 x 개수 잘못 봤으니까 우리가 상수항은 갖다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로 갑니다. 민준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럼 우리가 요 놈만 제대로 가져오면 되겠네. 요번에는 요것만 갖다 써보자. 두근의 합을 보는 거죠. 두근의 합을 보면 실제로 한번 더 해볼래? -7인데 그게 이 x의 개수 부호 반대인 애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 나오니? 7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a 값 7 나오고 b 값이 -28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는 두 수를 더 해보시오 라고 했으니까 -2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유형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또 꽤나 중요한 유형들이니까 여러분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 때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